13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갑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해월의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갑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천간이 되겠죠.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자 첫 번째 천간이 되면서 이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얘는 갑목이라고 하고요. 오행으로는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무라고 하면은 물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꽃이 피우는 나무도 있고 화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한자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목.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목이지만 오기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하는 거죠. 열기하고는 좀 다른 열기. 온기는 따뜻한 온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옷을 입고 있으면 따뜻하고 집안의 온도가 최소한 한 20도에서 한 30도 저 사이 되면 따뜻한 그 온기가 이것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면 열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거운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탕 같은 데 들어가면 엄청 뜨겁죠. 저는 뜨거운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열탕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숯가마 같은 데 가면 뭐 불꽃 빵 이런 데 가면은 막 온도가 막 80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겁나게 뜨겁습니다. 그런 데는 그게 열기고 온기는 좀 적당하게 한 30도 요 정도 그래서 뜨끈뜨끈한 요 정도가 온기고 열기는 너무 뜨거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기가 아니라 온기고 이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기운? 화의 기운을 열기라고 하죠. 화가 바로 열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온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온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행이면서 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러면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해서 얘는 음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 성질 자체가 좀 달라지죠. 뭐 물론 양이라고 해서 뭐 따뜻한 나무고 음이라고 해서 음목이라고 해서 차가운 나무냐 그런 개념은 아니죠. 목이라고 하는 자체가 온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갑목, 양목인 갑목이 됐든 음목인 을목이 됐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양목은 따뜻하고 음목은 차갑고 그런 개념은 아니죠. 차갑다라고 하는 개념은 금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 얼중돼 혹한의 냉기를 뜻할 때는 그런 수의 기운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으면 온기를 띌 수도 있고요. 화가 있으면은 열기를 띌 수도 있고 금이 있으면 한기를 띌 수도 있고 수가 있으면 냉기를 띌 수 있는 것이 토입니다. 토는 그래서 목화 금수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중간 역할을 잘 하면서 마치 박쥐 같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이라고 하는 따뜻한 나무 음목은 차가운 나무가 아니라 양목은 큰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나무 아름드리 큰 나무라고 해서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산에 가게 되면은 작은 풀들도 있고 작은 야생화들도 있고 아니면 뭐 칡넝쿨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쭉쭉 뻗어서 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핵심이 되겠죠. 대림목은 휘지 않고요. 위로 곧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를 대림목이라고 하고 소나무 같은 거 있죠. 휘지 않은 소나무 같은 거 그 다음에 편백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전나무 같은 거 플라타나스 같은 거 이렇게 아주 좋은 우량의 큰 나무를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잘 휘어져요.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목이 큰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작은 나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같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고 해도 큰 나무가 갑목이 되는 것이고 작은 나무는 을목이 되는 것이고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곧게 자라는 나무는 갑목으로 보는 것이고 휘어지고
그런 나무는 을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갑목과 을목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꽃을 피우는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목화통명이 되는 것을 가장 바라게 되고요. 을목은 그래서 병화라든가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을목의 배합법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갑목이니까 얘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고 고든 나무고 단단한 나무고 휘지 않은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갑목 같은 것은 제목으로 쓴다. 좀 유식하게 쓰면 동량지목,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 해서 동량지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죠. 갑목은 큰 나무는 그냥 천년만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잘 자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베어서 배도 만들고요. 지금은 나무 배를 만들지 않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큰 범선을 나무로 만들고요. 큰 궁궐이라든가 큰 사찰이라든가 옛날 대가 때 집을 지을 때는 나무로서 집을 지었죠. 그리고 기술이 좋으면은 못이라든가 철을 쓰지 않고 거의 나무로만 이렇게 집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 이제 또 한옥이 또 유행하면서 또 나무 집을 짓는 것, 통나무 집을 짓는 것을 또 사람들이 되게 또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로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고, 그 갑목이 동량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 비유로 하자면 도끼 또는 전기톱 같은 것, 대패 같은 걸로 이로써 갑목을 갖다 패고 잔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말끔하게 다듬어야지 갑목을 제목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갑목을 다듬을 수 있는 것은 경금이고요. 또 도끼라든가 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날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지 갑목을 깔끔하게 통제할 수가 있겠고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을 또 적당하게 통제를 할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건 경금 정화를 기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특히나 갑목이 추동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추동절의 나무, 추동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겨울의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가을 겨울의 나무 이런 경우는 다 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금 정화를 중요해서 갑목을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고요. 또 춘하절은 있어요. 춘하절은 이 경우 갑목이 굉장히 왕한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춘하절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으로 보기보다는 생목, 자라나는 나무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 정화를 너무 왕한 경우에 경금 정화를 쓸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때 갑목은 예를 들어서 감나무라든가 사과나무라든가 이렇게 결실을 맺는 과실수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춘하, 봄, 여름의 나무는 을목과 마찬가지로 병화, 개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절에는 생목으로 봐서 나무 잎사귀도 자라야 되고 꽃도 피워야 되고 그래야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나무는 결실을 다 맺은 상태에서 가을 겨울에는 휴수, 나무 자체가 쉬는 단계가 되고, 달리 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목, 다들한 나무로 보기 때문에 베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갑목은 춘하절의 갑목과 추동절의 갑목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 입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아마 또 소설이죠. 소설. 그리고 오늘도 서울인데 제가 많은 눈은 아니었는데 살짝 눈발이 내렸고요. 어저께 밤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비가 좀 오더니 오늘 영하까지는 아니지만 낮 기온이 영상 6도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몹시 이제는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춥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요. 지금도 아직 반팔에다가 밖에 나갈 때는 그냥 바람막이 옷 정도 입고 나가서 열심히 걸으면 뭐 그렇게 추운 줄은 모르겠지만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 온도만 돼도 패딩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동이 되면서 겨울로 넘어가게 되고 절기로는 입동과 소설로 나눠진다. 겨울이 있고요. 겨울 일단은 뭐 서울의 날씨를 생각할 건 아니고 겨울이기 때문에 혹한
그런 혹한의 시절이면서 엄동 설한의 시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자 축월은 모두 동절이면서 제가 남극 지방을 이제 연상해야지만 된다. 한국의 겨울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남극 지방에 영하 40도, 50도 세종기지 있는 그런 데를 생각하셔야지 해자축월에 뭘 할 수 있다? 해자축월의 사주를 봤을 때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반드시 조우가 필요하다. 조우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월에 엄동설안의 그런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남극지방의 세종기지에서 여러 가지 과학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있죠. 연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온도, 따뜻한 온기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 얼어 죽었겠죠. 거기도 특수 설비가 되어 있어서 그 혹한의 기후를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난방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두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은 세종기지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난방,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후는 화로서 조우를 하게 되겠죠. 해자축월에는 그 중에서도 정화보다는 병화가 조우하는 공력이 가장 크다. 저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극 지방에서도 태양이 뜨게 되면 그래도 혹한의 기운을 혹한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인데, 병화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태양 한번 뜨게 되면 남극 대륙 전체를 따뜻하게 비춰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기름 보일러 떼가지고 세종 기지만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 세종 기지를 나오면 얼어 죽죠, 잘못하면. 그래서 조후의 개념은 정화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해월에 간목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뭘 있어줘야 된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간목뿐만 아니라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병정화는 이제 일간 자체가 화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조후의 개념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뭐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간들은 반드시 병화가 있어 주어서, 이 병화는 다른 용도라기보다는 해월의 혹한의 이런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지만 수왕절이 된다. 수왕절.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수생목의 역할을 하는데, 간목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되죠. 인성. 그 인성이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간목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 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장생처가 돼. 장생처. 신월, 유월이 신유술월이 절지, 태지, 양지라서 그렇게 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월은 간목이 원령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하는 수생목의 작용을 하는데, 화가 없어서 물이 얼게 되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목을 생하지 않습니다. 물이 목을 생하는 것이지, 얼음은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이렇게 딱 담궈져 있는데 얼어버리면 간목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녹아져 있어서 딱 어느 정도 적정한 온도를 갖고 있어야지 수가 물을 생하는 것이지, 해자축월에 물이 얼게 되면 오히려 뭐가 된다? 수가 목을 극한다라고 해서 따뜻한 온도 자체가 있어야지만 물도 따뜻해지고요, 나무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나무가 얼지 않고 얼지 않을 수 있다. 또 해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해월의 간목은 생목이라기보다는 성목, 다자란 나무로 보기 때문에 병화가 있는 건 별개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작벌해서 간목을 갖다가 뭘 해야 된다? 그죠?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게 되는데,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월의 간목은 일단 경금으로서 간목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 해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천간에 이 경금, 정화, 병화가 모두 투출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금상첨화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전체가 다, 세 개가 다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금이 투출하고 정화가 투출되면 병화는 지지에 있어도 되겠고요. 병화가 투출하고 경금이 투출된 상태에서 정화는 지지에 있어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운에서라도 또 약한 것은 보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금, 정화, 병화로서 해월의 간목은 배합을 하게 되는데, 셋 모두 투출하는 경우라야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가 않죠. 부족한 것은 역시나 대원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때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겠고 양목이 되겠고요. 해수라고 하는 것은 수이지만 이거 양수라고 본다고 했죠. 원래 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의 기운인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수로 본다. 그래서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생목, 간목 입장에서 수는 인성이 될 것이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인하고 편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음대양 내지는 양대음이 되는 경우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처럼 양대양 또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음대음의 경우가 되는 것은 편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해월은 수도 왕하지만 목도 월령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도 왕하고 어머니도 왕한다. 모왕 자상하다. 모왕 자상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죠. 하지만 해월에 임수가 투출하거나 개수가 투출하거나 아니면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모왕자상이 납해서 모왕자쇠로 바뀌게 되고, 수가 해자축월에 물이 너무 많게 되면, 특히나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수가 너무 많아서 수범 목부가 되고, 물이 범람해서 간목이 뿌리째 뽑혀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수범 목부 내지는 수다 목부라고 하죠. 그래서 해월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 병화가 있느냐 뭐 정화가 있느냐 이런 거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임수가 병이 되는 것이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물이 범람하게 되고 간목이 수다 목부 수범 목부가 되는 것을 먼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해월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로서 수를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해월에 임수가 아니고 지지로 막 수국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도 무토로서 수를 좀 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특히나 해월에 임수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무토도 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쓴다. 그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병을 무토로서 병을 구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증특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임수가 투출하면 병이 중한 것인데 무토를 보게 되면 약을 얻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병이 있어서 약으로서 그런 병을 고친다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병이 없으면 약도 필요 없죠. 병이 없는데 약 먹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바보. 어차피 약이라고 하는 것도 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약을 자꾸 먹는 건 좋지 못하죠. 그래서 해월에 이제 간목이 이렇게 편인격이 되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가 투출하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가 있습니다.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가 투출되지 않아도 술토 하나 정도 있으면은 물론 이제 투출된 무토는 아니지만 술 중에 있는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능히 술을 제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연지에도 또 축토가 있죠. 이것도 재성, 얘는 정제가 될 것이고 얘는 편제가 될 것인데, 일간 자체가 그래도 해월에 간목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 이렇게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뭐가 되지 않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나 화가 없어서 조우가 되지 않는다. 어떤 분 해월에 술중정화 하나 가지고 조우한다라고 하는데, 술중정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해월에 밖에 나가서 추워 죽겠는데 바람 쌩쌩 불고 그러는데, 그 보온팩 하나 있죠. 이게 비비면 손난로 하나짜리 손난로 그거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라이터 하나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난로 하나 가지고 내지는 라이터 하나 가지고 조우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월간에 이렇게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데, 이 기토는 물론 술과 축의 뿌리를 둔 기토이기 때문에 약한 기토는 아니고요. 간목하고 기토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죠. 신금이 있어서 간목이 신금의 눈치를 봐서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금은 다시 수를 생해줘서 한기를 가중하는 것이고, 아무리 해월의 간목이 다자란 성목으로 봐서 벽과 빈정이 아니죠. 동량지목으로 쓸 때 경금이 필요한 것이지, 신금 가지고는 저 간목을 갖다가 뭐 할 수 없다? 벽갑할 수 있다. 벽갑할 수 없다. 경금 같은 경우는 도끼라든가 큰 톱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도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한데 금이 약하면 뭐예요?
모광, 금결이라고 해서 저런 신금 같은 경우는 간목을 작벌할 그런 힘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경금은 칠살이고 신금은 정관이기 때문에 신금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경금은 간목은 육친상으로는 정관이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간목의 특성상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작벌할 수 있는 공력이 된다. 자, 이렇게까지만 봤을 때 조후가 되지 않았고요. 간목은 뭐 해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다시 더 왕해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은 조후가 돼야 되고요. 또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간목을 뭐 할 수 있다? 그거 작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과 화를 어떻게 생시해서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 갑자시가 되게 되면 술중 정화 하나 가지고는 역시나 조가 되지 않고요. 수왕절에 다시 자수를 얻게 되면 한기는 어떻다? 그냥 여러분 해수수, 자수수, 물 2개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엄동설안에 원령만 있을 때는 물이 많다라고 보지 않고 기온이 하강되어 있다. 겨울이다. 날씨가 춥다. 남극 대륙인데 영하 한 10도, 15도, 20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수가 하나가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30도 밑으로 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천간으로 임수개수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영하 50도, 60도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느낌적으로 아셔야지만 사주를 볼 수가 있겠죠.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을축도 마찬가지고요. 을목은 아무리 있어도 간목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다시 축토에서 토가 많아지는 것은 아무리 해월의 간목이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는 것은 썩 그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좋을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좀 괜찮은 생시 경금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월에 추울 때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생시, 뭐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언제 온다? 대운에서 왔을 때 이 간목을 갖다 벽가했을 때는 경금의 용도가 있는데, 여기서만큼 뭐냐면은 엄동에 일단 조우는 되어 있다. 사주가 물론 관성이 있어서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후가 되면, 조후가 잘 이루어지면 부는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되죠. 부자 사주는 될 수가 있겠고,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는 사주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해월의 수가 하나만 있으니까 수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월에는 뭐 어떻다? 물이 많을 필요는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같은 화목을 보더라도 정묘시는 정화로서 뭐 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정묘시가 돼가지고 묘술합화가 된다 하더라도, 묘술합화가 된다 하더라도 병인시의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는 것만큼 공력은 크지 못하다.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자수 사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이렇게 월간의 기토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에도 기토가 있는데 간목한 이 기토 양기토 중간에 딱 있게 되면은 투합이라고 하죠. 투합이라고 해서 간목이 얘한테도 정을 주고 얘한테도 정을 주고 사주 자체가 좀 혼탁해지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뭐 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사주가 좀 탁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경호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것이 오화를 봐서 오술합, 그래서 병화 내지는 정화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술합하게 되면 그래도 오화 하나 있는 것보다는 화의 기운이 좀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이 있게 되면은 갑기합이 되지 않습니다. 경금이 있게 되면.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 경금을 생활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주국세가 뭐 병화, 정화, 경금이 뿌리 있어서 투출되는 완벽한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옷을 합해서 화가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자체가 좀 약하긴 하더라도 축에 뿌리를 두고 기토가 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주국세라고 하면 뭐 완전 나쁜 사주는 아니고 그래도 사주에 겪은 갖춘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좀 조심해야 될 사주 임신시, 개유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월에 임수 투출되어 있죠. 수다 목부입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있어서 임수가 더 뿌리를 둘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임수 투출을 하더라도 술 중에 있는 무토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다, 수번 목부는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역시나 조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임신시는 수번 목부, 원래 일지는 술토가 아니었고 만약에 갑진일주였다 그러면 수번 목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술토가 아니고 진토였다 그러면 신진수국에서 임수가 투출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간목이 물에 떠서
수다 목부가 되는 것인데 술토 때문에 수다 목부는 되지 않고요. 계유시도 수다 목부는 되지 않지만 해월에 계수 투출하게 되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극 대륙에서 아주 혹한의 눈보라가 치고 있는 것과 같다. 술중 정화 하나 가지고는 그죠? 남극 대략 30, 영하 30도 40도 내려오는데 거기서 그죠? 손난로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술중 정화 가지고 뭐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의뢰시도 뭐 간목이 해수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수가 가중된 거기 때문에 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생시든 간에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생시 전체 사주가 다 뭐 병인시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전체 목화. 근데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병화일간이 인의 뿌리를 뒀고 간목도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병인시로 됐을 때는 목화운도 나쁘지 않지만은 금순으로 가도 이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병인시 같은 경우는 어느 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금을 보게 되면 간목이 불을 얻다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연후에 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